치약에 이것 딱 한 방울을 더했을 뿐인데 저를 10년간 괴롭히던 지독한 입냄새가 정말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평생 마스크 뒤에 숨어 지내던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있게 웃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전해드릴 귀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78이 된 박영철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야 했던 지난 10년의 세월을 이야기할 겁니다. 젊었을 적에는 누구보다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동네 사랑방에 가면 제 주변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저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갓전엔 옥수수 하나를 나눠 먹는 그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면서부터였을까요? 제 몸에서, 제 일상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마르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저 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지독하게 제 삶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사랑하는 아내의 작은 표정 변화였습니다. 평생을 제 곁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와 대화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하고 넘겼지만 그 횟수가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손주 녀석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이 예전처럼 제 품에 와락 안겨 재롱을 부리기보다 멀찍이 떨어져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리 온, 하레비가 뽀뽀 한번 하자 하고 팔을 벌리면 아이는 해맑게 웃으면서도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녀석들이 이제 나를 싫어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큰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명절이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용한 틈을 타 아들을 불러세웠습니다. 얘야, 솔직하게 말해다오. 혹시 애비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느냐?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얼굴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무거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시끄럽던 거실에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습니다.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그리고 손주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한꺼번에 이해가 되면서 미안함과 자괴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제 입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저도 모르게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를 할 때면 손으로 입을 가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세상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후에도 저 혼자만은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는 제게 방패이자 동시에 제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중한 약속도 하나둘씩 피하게 되고 유일한 낙이었던 동네 사랑방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저는 점점 더 어둡고 외로운 섬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그 고통 속에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입냄새에 좋다는 민간요법부터 최신 의학 기술까지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꼬박꼬박 하던 양치질을 5번, 6번으로 늘렸습니다. 칫솔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백태가 문제라는 말에 약국에서 파는 혀클리너란 것을 사서 혓바닥이 벗겨질 정도로 긁어내기도 했습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독하다는 구강청결제는 종류별로 다 사서 써봤고 치실과 치간칫솔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받고 잇몸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난 직후 30분, 길어야 1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상쾌함이 사라지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독한 하수구 냄새는 어김없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마치 제 몸속 깊은 곳, 위장 어딘가에서부터 썩은 내가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는 그저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잇몸이 약해져서 그렇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절망은 바닥을 모르고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평생 마스크 뒤에 숨어 살아야 하는 걸까? 다시는 예전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떠들 수 없는 걸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몇 년간 소원하게 지냈던 오랜 친구 김 영감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처럼 심한 입냄새와 잇몸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을 만날 때 주눅이 들어있던 모습이 선했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그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길 건너편에서부터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에 나던 그 불쾌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입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뭔가? 혹시 비싼 임플란트라도 한 갠가? 김 영감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나도 자네처럼 고생 많이 했지? 병원에 바친 돈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 걸세. 그런데 비결은 아주 간단한 데 있더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갈색병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딱 한 방울씩 치약에 떨어뜨려 양치해보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해서 썼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 세상이 달라지더군. 그가 건넨 것은 바로 프로폴리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꿀벌들이 나무의 수액과 꽃가루에 자신의 침을 섞어 만든 천연 항생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벌집을 무균 상태로 유지해주는 비밀 병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가 꿀벌들이 만든다는 이 시커먼 액체가 내 10년 고통을 끝내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저녁부터 당장 실천에 옮겼습니다. 치약 위에 프로폴리스 원액을 딱 한 방울 떨어뜨려 평소처럼 양치질을 했습니다. 특유의 쌉싸름한 향이 입안에 퍼졌지만 역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하는 실망감이 살짝 들었죠. 하지만 이튿날, 사흔날이 지나면서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늘 저를 괴롭히던 입안의 텁텁함과 끈적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늘 저를 괴롭히던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눈에 띄게 약해진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제 손의 입김을 불어 냄새를 맡아보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정확히 2주일이 지났을 때 제 입에서는 그 어떤 나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가 여보, 미안하지만 내 입냄새 한번 맡아봐 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숨을 들이쉬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여보. 정말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오히려 상쾌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10년간의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아이처럼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도 제게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도 당당하게 외출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동네 사랑방에 다시 나가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떠들며 장기를 둡니다. 손주 녀석들도 다시 제 품에 와락 안겨 재롱을 부립니다. 그 작은 프로폴리스 한 방울이 제게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행복,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지독한 입냄새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이토록 지독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입냄새의 원인이 단순히 위가 좋지 않아서 혹은 간이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장 문제나 간 기능 저하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입냄새 원인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년기 입냄새의 80%에서 90%는 바로 입 안에 그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세 가지 핵심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침 분비량의 감소, 즉 구강건조증입니다. 침, 즉 타액은 단순히 입안을 적셔주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입안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파수꾼이자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침은 끊임없이 입안을 순환하며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입속에 번식하는 세균들을 억제하며 입안의 산성도를 조절해 충치를 예방하는 등 실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샘솟는 샘물처럼 침이 마를 새 없이 솟아나 입안을 늘 깨끗하고 상쾌하게 유지해 주었죠. 하지만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침을 만들어내는 침샘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침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것처럼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마름증입니다. 입안의 이 중요한 청소부, 침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제대로 씻겨나가지 못하고 치아와 잇몸, 혀 구석구석에 그대로 눌어붙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세균들이 마음껏 번식하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균들이 단백질 성분인 음식물 찌꺼기와 입안의 죽은 세포들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마치 달걀 썩는 냄새와도 같은 지독한 가스를 뿜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약한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전립선 질환, 우울증 등으로 약을 장기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이 구강 건조증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들이 그 부작용으로 침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이 마르고 입냄새가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늙어가듯 잇몸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탄력을 잃고 약해집니다. 젊었을 적 단단하고 분홍빛이던 잇몸은 점차 주저앉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미세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틈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즉 프라그가 끼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쌓이면 돌처럼 단단한 치석이 되고 이 치석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은염, 그리고 더 나아가 치주염,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치입니다. 치주염이 생기면 잇몸이 붓고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피가 나며 심한 경우 잇몸과 치아 사이에서 고름, 즉 농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염증과 피, 고름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입냄새와 섞여 얼마나 고약한 악취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가 시리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은 입냄새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소중한 치아를 모두 잃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혀의 백태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혀를 한번 길게 내밀어 보십시오. 혓바닥에 하얗거나 누런 이끼 같은 것이 두껍게 껴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백태입니다. 백태의 정체는 다름 아닌 죽은 상피세포,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엄청난 수의 세균들이 뒤엉켜 만들어진 거대한 세균막입니다. 우리 혀의 표면은 매끄럽지 않고 수많은 미세한 돌기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 돌기들 사이사이는 세균들이 숨어서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아늑한 아파트와도 같습니다. 특히 침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 백태가 더욱 두껍고 단단하게 쌓이게 됩니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70% 이상이 바로 이 백태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다 한들 이 거대한 세균 덩어리인 백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입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쓰레기통은 집안에 그대로 둔 채 방바닥만 열심히 닦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틀니 관리 소홀도 입냄새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틀니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자연 치아보다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더 많고 거칠어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틀니를 빼서 전용 세정제로 깨끗하게 세척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틀니 자체가 악취를 풍기는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 입냄새는 한 가지가 아닌 구강건조증, 잇몸 질환, 백태, 틀니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양치질 횟수를 늘리거나 향이 강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2주 만에 기적적인 효과를 본 프로폴리스는 어떻게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그 비밀은 프로폴리스가 가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도 불리는 놀라운 효능에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생존을 위해, 즉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자신들의 집과 애벌레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식물의 싹이나 수액에서 채취한 물질에 자신의 침과 효소를 섞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 페니실린,
자연의 방패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균, 항염,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의 핵심 성분은 바로 수백 종류에 달하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우리 입안에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첫째, 프로폴리스는 입냄새의 주범인 세균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살균합니다.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는 혐기성 세균,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세균인 진지발리스균 등 입속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유해균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증식을 억제합니다. 수많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프로폴리스가 구강 내 세균 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입안에 강력한 항균제를 뿌려 세균들을 전멸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둘째, 프로폴리스는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합니다. 프로폴리스의 강력한 항염 작용은 붓고 피나는 잇몸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며 치주염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손상된 잇몸 조직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잇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지니 잇몸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던 악취가 자연스럽게 근본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프로폴리스는 백태 형성을 억제합니다. 혀 표면의 세균 증식을 막아주어 백태가 두껍게 쌓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깨끗하고 분홍빛의 혀는 상쾌한 순결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처럼 프로폴리스는 노년기 입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인 세균, 염증, 백태라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한 번에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생했던 지독한 입냄새가 단 2주 만에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프로폴리스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프로폴리스만 사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올바른 양치 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병행될 때 그 효과는 배가 되고 우리는 평생 상쾌한 순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으며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입냄새 완전 박멸 3단계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1단계, 프로폴리스 한 방울 양치법입니다. 먼저 칫솔에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큼 적당량 짜주세요. 너무 많이 짜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원액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줍니다. 절대로 욕심내서 여러 방울 넣으시면 안 됩니다. 프로폴리스는 고농축액이라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그 다음 평소처럼 양치질을 하시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바스법이라는 칫솔질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칫솔질을 옆으로 박박 문지르거나 위아래로만 급하게 닦으시는데 이는 치아 마모를 유발하고 잇몸에 상처를 줄 뿐 치아와 잇몸 사이의 세균 덩어리인 프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바스법은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칫솔모의 일부가 잇몸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진동을 주듯이 짧게 10회 정도 움직여주는 방법입니다.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의 프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치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시고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치아에 씹는 면과 안쪽 면까지 꼼꼼하게 최소 3분 이상 여유를 가지고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혀 클리너를 이용한 정밀 백태 제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냄새의 주범은 혀에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양치질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혀를 닦아주어야 합니다. 칫솔로 혀를 닦는 분들도 계시지만 칫솔모는 혀의 미세한 돌기 사이에 깊숙이 박혀있는 백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고 오히려 혀에 상처를 주거나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1,000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혀 클리너로 혀의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즉 목구멍 쪽에서 입술 쪽으로 3-4회 정도만 부드럽게 쓸어내려 줍니다. 이때 절대로 강한 힘으로 긁어내시면 안 됩니다. 혀는 매우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가볍게 쓸어내려도 백태는 충분히 제거됩니다. 혀를 닦고 나서 혀 클리너에 묻어나오는 누런 이물질을 보시면 그동안 내 입냄새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3단계, 따뜻한 죽염 소금물 가글입니다. 모든 양치와 혀 닦기가 끝난 후 마지막 단계는 입안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마무리하는 가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향이 강하고
입안을 얼얼하게 만드는 시중의 화학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시는데 이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오히려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이나 특히 잇몸 건강에 좋은 죽염을 반 티스푼 정도 넣고 잘 녹여주세요. 이 소금물로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 구석구석, 특히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닿도록 고개를 젖혀 가글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물은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잇몸의 작은 염증과 상처를 소독하며 편도결석을 예방하고 목감기를 막아주는 등 실로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소금물 가글을 하시면 밤새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불쾌한 입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3단계 비법을 아침 식사 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2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프로폴리스가 유해균을 박멸하고 혀클리너가 세균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소금물이 입안 환경을 청결하게 지켜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3중 방어 체계입니다. 저 역시 이 간단한 방법으로 10년 묵은 지독한 입냄새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철저한 구강 관리와 더불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쉬운 것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 최고의 천연 구강 청결제이자 생명수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면 침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씻어내어 입냄새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30분에 한 모금씩이라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식사를 하실 때는 음식을 30번 이상 오래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는 저작 활동 그 자체가 침샘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침 분비를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식단에 꼭 포함시켜 주세요. 아삭아삭한 식감의 당근, 오이, 샐러리, 사과 등의 섬유질이 치아 표면을 닦아주는 천연 칫솔 역할을 하여 프라그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과자, 사탕이나 끈적끈적한 젤리, 캐러멜 등은 입안에 오래 남아 세균에 좋은 먹이가 됩니다. 또한 커피, 술, 담배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는 입냄새의 주범이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틀니 세척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틀니는 내 몸의 일부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흐르는 물에 칫솔로 깨끗하게 닦고 약국에서 파는 틀니 전용 세정제에 담가 밤새 소독해야 합니다. 틀니를 끼고 주무시면 잇몸이 밤새 눌려 쉬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잇몸뼈가 빨리 녹아내립니다. 또한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여 잇몸 질환과 심각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독한 입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운 비밀이나 어쩔 수 없는 나이 탓으로 돌려야 할 무거운 숙명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절망의 끝에서 프로폴리스 한 방울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만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잃어버렸던 환한 웃음과 당당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 들러 프로폴리스 원액과 혀클리너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3단계 비법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2주 후 여러분의 아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쾌해질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 어떤 때보다 즐거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마스크 뒤에 숨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한 미소와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향기로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